아유, 반갑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 혹시 뭐 영남 출신 있습니까 혹시? 영남 출신 없어요? 나중에 통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 통역이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 힘드시죠? 예? 힘들지 않아요?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중개 실무입니다. 중개 실무. 저는 이제 중개업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중개업을 한 지는 한 23년 차? 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협회 강의를 가다 보면 한 30년 넘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명함을 못 내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경력이 그렇게 20몇 년밖에 안 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서는 이제 한 보름 정도만 하다 보니까 뭐 10년 하는 사람이나 보름 하는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는 2004년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이제 폐업을 했어요, 저는. 폐업을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컨설팅만. 한 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수수료가 작아. 그리고 이제 반값 수수료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컨설팅으로 자리를 옮기자. 같은 일, 같은 시간을 반복하는데 수수료는 뭐 5배, 10배 받는,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제 컨설팅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도 제가 보면 이제 이론은 이론대로 하면서, 컨설팅 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이제 한두 개 정도, 이 덤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덤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교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덤으로 하는 이야기는 교재가 없는 거죠. 그럼 덤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안 졸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굴굴 잘면서 있어야 이제 덤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어떤 걸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제가 덤으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도 많을 것 같다. 그런 거고요. 혹시 이제 지금 소속 중개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 있나요, 여기? 소속 중개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많아요. 그러면 실력이 굉장하겠는데? 소속 중개사 한 3개월 정도 하면 보통 30년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 똑같이 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중개사 조금 하고 나면 거의 한 달 정도만 지나도 물건 있냐, 고객 있냐 하면서 마치 1, 20년 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1년 있으면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한 3년만 지나면 이제 자기 실력을 온전하게 알면서, 좀 이제, 어떻게, 이제 숙이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니? 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개업은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차근차근 이제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게 나하고 성향이 좀 더 맞는지, 그걸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종목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편한 것만 너무 고집을 하게 되면, 이 편한 게 나중에 좀 침체기가 왔을 때는, 속수무책이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시는 분들도 뭐 재개발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좀 영역을 많이 좀 확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비수기, 성수기 때 모든 거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과목은 주로 이제 공법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이제 합격을 하면서 이제 공법 문제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이 공법 문제가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부의 축적을 안겨다 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또 시험을 치기 전에 공법과 또 합격을 하고 난 뒤의 공법은 또 내용 자체가 틀려요. 시험을 치기 전에는 가락만 면하자. 어떻게 하면 중개업법에서 점수를 올려서 공법의 가락을 면하고 합격을 하는가 하는 전략으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공법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공법과 시험을 합격하는 공법은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공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개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은 아마 공법 쪽에서 아마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법을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중개업법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법이요. 그러니 공법을 할 때는 이제 공법을 오늘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절반 잃어버리고 설거지 하다가 절반 잃어버리고 그 다음 시간 와가지고 저거 강의를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부지런히 복습을 계속 해야 될까요? 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읽어만 봐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제 또 현장에 있으면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론을 또 실전화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론을 실전화 시키자. 아시겠죠?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하지만 재개발, 재건축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무조건 하고 건립만 하게 되면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을 써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개발되었는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도 만일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인데 시간이 남으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나요? 땅을 철거해야 되나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나요? 어우, 이제 안 줄었네. 건물을 철거하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행정계획은 모두 절차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해가지고 그냥 겁나봐라 뚝딱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제 아파트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치원생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마치는 이 과정을 사이클을 한번 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게 되면 기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식을 이제 낳아놓고 예, 빨리 커라 하면서 머리에 콩나물 물 붓듯이 머리에 물만 부으면 애가 커지나요? 안 커집니까? 애들 빨리 키우기 위해서 머리 막 감지 않나요? 머리에 물을 주게 되면 콩나물 자라듯이 막 자란다고. 이 아재 개그는 여기는 안 통하는군요. 예? 아재 개그가 안 통해요. 그 80대 이상 없죠, 여기.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안 통하는 겁니다. 80대 이상들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 통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재개발 사업을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수업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썼습니다. 압축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조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교재 내용에. 왜? 교재가 공법책만큼 많으면 여러분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최고로 적게 써가지고 어떻게 요점을 간추려야 이 요점만이라도 파악을 하자. 요런 이제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나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요렇게 생겼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제주도, 마라도, 좀 있으면 이어도. 예?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울릉도, 독도, 여기는 뭐예요? 대마도. 대마도는 이제 촬영할 때 글이 나오지 않게끔 작게. 대마도가 우리 땅이죠,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독도까지 일본으로 줘요? 저는 독도를 일본에 주면 좋겠어요. 대신 일본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 전략 어때요? 독도를 과감하게 일본 주자고. 대신 일본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마라도라든지 이어도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설명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대마도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자원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 땅을 과연 우리가 찾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이제 국토기본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계법이라고 합니까? 또 다른 법이라고 또 명칭을 합니까, 우리가? 국토법, 국계법, 어떻게 맞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기본법 같은 경우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지자체와, 그 다음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통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뭐하고? 정부, 지자체, 국민. 위에 국토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토기본법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이고요. 이제 국계법에서는 광역도시기본계획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광역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뭐죠? 인접한 시군구 사이에 어떻게?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철도가 지나간다, GTX 노선이 지나간다, 인접 시군을 갖다가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는가요? 이게 이제 광역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죠. 10년 단위. 공법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10년인지 5년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나도 많은 연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10년마다 이제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플랜을 짭니다. 그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현업에 나가서도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이 중기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중기계획, 장기계획, 그 다음에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보통 이제 2020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 또는 2025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 2045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20이라는 것은 목표 연도를 이야기해요. 목표 연도. 그 다음에 뒤에 30이라면 2030년대까지 해야 되는 사업. 2040은 2040년대까지 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시마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5 내지 0 단위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맨 끝자가 0 아니면 5가 되겠죠. 예? 0 아니면 5자로 끝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2040 도시기본계획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10년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해요? 길어져. 길어요. 옛날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1년마다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워낙 4차 산업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어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용역을 발주해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이런 쪽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어버렸어.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국토부 장관 또한 바뀌어버렸네. 우리는 공약 사항이 전 정부하고 틀리면서 어떻게?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수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피로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5년마다 수정을 합니다. 몇 년마다 수정을 한다고요? 5년. 그래서 5년마다 수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해요. 5년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한다. 다시 말해서 애초 계획을 수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법 같은 경우서는
행정계획을 알면 거의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돈 버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발계획을 미리 정보를 알게 되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네, 그겁니다. 그거. 이 계획이 전부 다 행정계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냥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하는 욕망 계획이죠. 욕망.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도시 희망 계획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도시 기본 계획이지만 실제로 그 도시가 희망하는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는 될 것만 하고 안 될 것은 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도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진행한다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기관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도시관리계획 요거 하나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강의를 A부터 Z까지 다 해요. 왜? 돈 버는데 이게 최고니까. 그 다음에 정보가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게 요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볼까요?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뭐가 있어요? 혹시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자,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이라는 이야기는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또는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용도구역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한테 돈이 되는 것이 있고 시험을 치기 위한 용일 수도 있겠죠. 예? 시험을 치기 위한 공법이 있을 것이고, 그 공법 중에서 우리는 돈만 버는 공법만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예? 그 제가 돈만 버는 공법 이 내용만 추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혹시 기분이 나쁘세요, 혹시? 예? 그래서 돈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구별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그 자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모른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용도구역이라면 이제 시가와 조정지구, 예.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죠. 여기서 다른 거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세 개를 모두 머릿속에서 이제부터는 지웁니다. 왜? 공법 시간에서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안 칠 거니까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뭐만?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해제를 막 시키겠죠? 개발 제한구역, 예? 5년마다 해제를 시키잖아요. 5년마다.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 밑에 이제 집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네. 개발 제한구역선은 그냥 일괄적으로 일직선으로 꺼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만일에 100번지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100번지라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일직선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한 번지에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구역도 있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건축물의 신축, 정축,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 걸쳐 있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사용이 가능하죠. 예? 뭐 활용도가 자기 총 면적에 대해서, 토지 면적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안 하다?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죠. 주로 취락지구죠, 이게. 예? 취락지구인데, 자, 이 개발제한구역선이 확 한 방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되 뭐지 되죠? 예? 가격이 올라가죠. 자, 여기서 보통은 개발제한구역에 표시한 이 가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표시되지 않은 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표시된 가격의 가격차가 보통 한 6배 평균. 예? 예를 들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이 면적은 평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 원 되는 거죠. 자, 이게 한 400평이다. 자, 300평은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100평은 어떻게? 취락지구에 있다. 자, 그러면 300평 이게 개발제한구역 선이 없어진다 동시에 바로 그날에 바로 이 가격으로 복귀를 해버립니다. 6배가 뛰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중개나 컨설팅을 하면 그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 로또를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예?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럼 이런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이제 핫한 물건을 개발하면 가장 우리 사무실에 많이 죽치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 자, 그러면 이 400평이라고 이야기하면 300평이 2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250만 원 곱하기 300평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7억 5천원 그냥 바로 벌어버리네. 예?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의 관통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통됐잖아요. 관통토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네. 이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이 다 되었다. 이것도 개발되었네. 이것도 개발되었고, 요것도 개발되었고, 요것도 개발되었고, 요것도 개발되었고, 요거 하나만 지금 개발이 안 돼. 우리 독도처럼 뚝 떨어졌어. 이거는 우리가 단절 토지라고 합니다. 그 단절 토지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더 이상 개발을 제한해야 될 당위성이 없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전부 다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5년마다 해제를 시키니까 순찰을 기다린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 그럼 이것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겠네? 예?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아파트 대지 가격이 평당 한 2천 정도 한다면 이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예? 한 8배 정도 차이 나요. 예, 8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만약에 한 500평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풀리자마자 바로 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공법적인 이야기만 할까요? 돈이 되면서 공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나 헷갈리는데 어떤 걸 예? 아, 돈이 되면서 개발, 그 돈이 되면서 이제 수업도 재미 좀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공법 선생님처럼 딱딱하게 할까요? 안 그러면 재미있게 그냥 사설 강사처럼 할까요? 재미있게. 그럼 안 졸리게. 그럼 안 졸리게 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돈이 되는 요소를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평당 800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아파트 땅값이. 그럼 이 개발제한구역은 평당 100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700만 원 차이 나네? 500평이네? 35. 바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럼 대출하면 되죠, 이거. 주거용 물건은 DSR이 미쳐지나, 주거용 이외의 물건은 DSR하고 상관없죠? 안 그래요?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면 몇 명 모으면 되죠. 근데 더 돈이 모자라면 우리 부동산에 온 고객하고 같이 하면 되죠. 예? 그래서 3대7로 그냥 컨설팅을 하시면 되죠. 예? 35억 벌면 A부터 Z까지는 내가 다 해줄 테니 우리 수익을 3대7로 나눕시다. 정보는 제가 다 공개하고 분석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돈 투자해서 풀리면 그냥 그 돈 가져가면 되고 우리는 그냥 한 10억 정도만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한 건에? 10억 정도?
한 건에 10억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10억 받는 게 그렇게 작아요? 왜 너무 좀 이게 작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실감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용도 지역 지구의 변경 중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만 생각을 머리 하죠. 예? 예. 그러면 자, 그럼 용도 구역이 바뀌면 용도 지역 지구도 바뀌겠네? 예? 지정 및 변경도 있겠네? 변경은 들어봤는데 이 용도 구역이 없다가 지정을 또 하는 경우가 왜 지정을 하죠? 용도 구역을 한 번도 용도 구역이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이걸 용도 구역을 새로 지정을 하는 거야. 매립지하고 간척지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 우리는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유 수면의 매립은 인천, 그 다음에 새만금, 거제 이 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유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부 지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매립을 한다. 그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블록 단위로 준다.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주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세밀하게 어떻게 로또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민간에게 판다. 이런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왜? 중국과 우리나라의 영토 전쟁 때문에 계속 매립을 해가면서 영토를 넓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간척과 매립을 많이 해야 영토가 늘어납니다, 이게. 또는, 화산 지형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 지형이 수면 밑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영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토가 만들어지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꺼집니다.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어획량과 수산의 해양에 있는 광물들에 대한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그만큼 중요한데, 옛날에는 고정 영토에서 이제는 뭐 변동 영토, 그 다음에는 해외 영토까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해외 영토. 이제는 이제 우리 국토에만 이제 영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영토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연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제 강의가 굉장히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한 종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동시에 알면서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다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로 이제 또 변경을 하는데, 변경도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막 구분해놨네. 예? 네. 그럼 이 용도 지역이 이제 변경되는데,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하고 어떤 게 건폐율 용적률이 주로 높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겠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용도 지역의 종상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상향. 자, 건폐율이 늘어난 것만큼, 용적률이 늘어난 것만큼 뭐 한다? 가치가 올라간다. 알겠죠? 그럼 감정평가를 할 때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팅값에서 어떻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뭐,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땅이 넓어진다고 이야기한다. 땅은 그대로인데 건축물이 어떻게? 30평을 지어야 될 게 50평이 지어진다? 이러면 추가로 20평 짓는 게 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높이도 200%, 300% 되는 것이 갑자기 500%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만큼 토지의 채이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 가치가 가격으로 환산되면서 환산된 가격이 거래가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산수 공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산수 공부. 좋다. 우리 이제 재개발, 이제 이쪽을 보게 되면, 재개발, 이제 인건지역, 재개발, 해제지역,
재개발, 지정지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재개발, 지정지역에 대한 과목을 배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재개발 인근지역, 재개발 해제지역 이런 식으로 순서를 둡니다. 순서를. 왜? 해제지역이 돈이 제일 많이 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근지역이 돈이 제일 많이 벌리고 그 다음에 해제지역이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벌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지역이죠. 경쟁자의 숫자는 지정지역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해제지역이 두 번째로 많고 그럼 인근지역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눈을 조금만 더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넓게 봐지는 거예요. 그럼 눈을 크게 뜨라 이 말이죠. 예? 그럼 눈을 이제 크게 뜨라 눈 작은 사람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앞트임 수술, 뒤트임 수술 다 해야 되나요? 농담도 좀 섞으면서 할까요? 어떻게? 그냥 딱딱하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섞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봅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을 봐요. 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번 볼까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소를 할 때는 어느 지역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써보죠. 건폐율, 이종 일반 지구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예? 그렇지. 556657. 오케이. 60%. 준주거 지역은 이제 건폐율이 얼마예요? 70. 잘하네. 자, 용적률은 얼마예요, 이게? 250으로 할까요? 200으로 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50? 그럼 좋습니다. 250 잡아보죠. 그럼 준주거 지역은? 500. 자, 몇 배 차이 납니까, 이게? 한 1.2배 차이 나나요? 이게 70에서 나누기 60 하게 되면 70 나누기 60 하면 1 나누기 6 하면 10 하면 1.1면 되는데 반올림해서 1.2배. 자, 500에서 250 나누면 2배. 자, 그러면 1.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4배. 자, 20억짜리 물건을 샀는데 이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렸네? 예? 20억짜리가 얼마로 변해? 48억으로 변하잖아요. 48억으로 변하잖아. 자, 그러면 이 20억을 모을 때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사용해야 되죠? 지렛대 효과.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보통 한 70%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4억이 대출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증금 월세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 10% 더하기 월세를 받는 사람은 자본이득을, 뭡니까? 영업이득을 노리는 사람이고, 보유이득. 그 다음에, 20% 더하기 또 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증금을 30% 정도 받는 사람은 자기 돈을 거의 안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연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본 이득만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냥 평균적으로 20% 정도 보증금 받죠? 20%의 월세 받죠? 자, 20% 같으면 4억이네요. 그 다음에 월세 나오면 이거 대출이자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프로 남았다? 70%, 20% 써먹었으니까 10% 남았네. 자, 10% 같으면 자기 자본 금액이 얼마예요? 2억 되네. 자, 이제 가치가 올라갔어요.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쉬운데 오늘 재개발 재건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럼 준주거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보를 먼저 파악하면 되죠. 그거는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준주거지역으로 넘어갔다. 자, 48억에 다른 매도자 B한테 팔렸다. 예? A에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B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48억을 이제 검어 치웠어요. 예? 우리 돈 아닌 거는 돌려줘야 되죠. 지렛대 효과 얼마 빌렸어요, 여기?
14가구 4가구면 18억 아니에요? 빼기 18억을 하니까 얼마 남았다? 30억 남았다? 나는 얼마 투자했다? 2억 투자해서 30억 남으면 15배를 버리는데 이제 버는 기간은 1년밖에 안 걸려요. 이게 황금성이 뛰어나요? 그러면 2억을 넣어서 30억이 벌면 괜찮나요 이게? 예?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나는 순수하게 버는 게 28억이네. 예? 28억을 갖다가 500에 40만원짜리 월세를 40만원짜리 월세를 몇 개 해야 28억이 되나요? 하는 거죠. 500에 500에 50 할까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500에 50짜리 월세를 몇 개 해야 수익이 이만큼 벌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많이 벌어야 되나요? 힘차게 벌어야 되나요? 가열차게 벌어야 되나요? 부지런히 벌어야 되나요? 꿀벌같이 벌어야 되나요? 예?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 벌어야 되나요? 이까지 벌고 난 다음에 이거 한 건하고 똑같아요. 예? 자, 우리 쉽게 일을 하고 싶어요? 어렵게 일을 하고 싶어요? 쉽게 돈 벌고 싶어요? 어렵게 돈 벌고 싶어요? 자, 자기 노동력을 많이 투여하고 싶어요? 노동력을 적게 투여하고 싶어요? 자, 적게 투자하려고 하면 머리가 돌아야 돼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까요, 우리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욕망은. 머리는 돌아가는데 손발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죠.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지역, 지구의 변경.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겠네? 얼마 전에 제 대구 소강청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일종 일반 전용 주거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을 또 잡았어. 아이고야. 말을 안 할게요. 그거는 진짜 말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게 3번.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예요? 하나의 섹터를 정해주고 하나의 단위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아니에요? 예? 그럼 주로 이제 택지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지구라든지, 예.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고공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되면 이제 용역 계획을 해가지고 일반인한테 공고공람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공고공람을 통해서 결정고시 되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공고공람할 때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가가지고 정보를 파악하고 결정고시가 나오고 나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하기는 바뀌는 거예요. 결정고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면 토지 이염이 어떻게 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바뀌었다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상향이 되고 나면 상향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죠. 종하향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죠.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시간이 보통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들어가서 어떻게? 이때 이제 나오게끔 컨설팅을 해주면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총 5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도로, 다시 말해서 예정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하기는 떼보게 되면 빨간 선으로 예정 도로가 쭉 꺼져 있죠? 요거 하나밖에 못 해요. 자, 이거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 구청장 선거 때 우리 도로를 넓히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다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떠날 때는 지우고 떠날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도로에 대한 이제 수용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수용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쓴다는 이야기를 집행이라는 단어로 바꿔요. 예? 그리고 집행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미집행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되는 걸 우리는 장기 미집행이래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된 전기 기반 시설을 우리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언제 들어가야 돼, 이거? 20년 다가올 때 들어가면 돼. 일몰제 되는 것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돼. 그럼 지금은 빨간 선이 꺼져 있지만 어떻게? 올해 들어가면, 19년도에 들어가면, 19년 지난 걸 들어가면 내년에 빨간 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예정 도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그걸 못해요. 건축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그럼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네, 그걸 미리 사놨다고 어떻게? 일몰되고 나면 그걸 다시 철거를 해서 빌라 등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 빌라 등을 지을 때 요즘은 좋잖아요? 허그.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집을 지을 때는 총 사업비의 70%를 대출해 주죠. 1%대로. 그걸 써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 나와요. 뭐야? 5번째 정비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상에 어떻게? 정비사업이 나오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야. 오늘 공부 이거 하겠다고. 엄청 돌았죠. 예, 시골에서 서로 올라오는 것만큼 돌았죠. 여러분들은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수님 시골에 잘 가세요 하더라고. 갈 때는 부산 잘 내려가세요도 아니고 시골 잘 가세요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왔는데요? 배에서 왔어요? 부산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 서울이. 서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 빨리 대답을 해줘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강북이고, 이거는 이제 강남이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이제, 휴전선이 꺼져 있으면서 정전이 이제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뭘 했을까요? 원조, 차관등을 빌리면서 어떻게? 국가 재건 사업을 했어요. 복구 사업을 했어요.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5년에서 17년을 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복구 사업에 매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발달된 도시죠. 강북이 발달했을까요? 그때는 강남이 발달했을까요? 강북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강북이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종로가 참 많이 발달했죠. 종로. 그런데 종로에 있어서 이제 상권을 주로 형성시킨 이제 그 장소들이 많잖아요. 이 상권을 이제 누비고 다니면서 어떻게? 결속력을 다지는 또 파들이 하나 있잖아. 종로파. 이제 김똑강 해가지고 김두한이 나오고, 동대문은 또 이정재가 나오고, 야인시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참에 강남은 처음부터 어떻게? 논답이었죠. 논이고 전답이었잖아요. 전답을 갖다가 개발하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을 따라서 껐거든요. 축풍령, 대관령처럼. 그래서 영 밑에 있는 걸 영남이라고, 영 동쪽에 있는 걸 영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동 개발 계획을 이때부터 세운 거예요. 무슨 계획? 영동 개발 계획을 세웠다. 자, 영동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전부 다 어떻게? 택지지구로 만들어버렸다. 다 택지지구를 만들어가지고 뭘 했다? 그때부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파트 지구, 이거는 무슨 지구, 이거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막 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막 하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5층짜리 아파트를 처음으로 지었다. 예? 그 다음에 4층 빌라도 지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유학 오던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짓다 보니 등기 공무원이 이 내용을 몰라요. 이거 뭐라고 명칭을 지을까요? 하니까 외국에서 이거 빌라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냥 빌라로 된 거예요. 빌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빌라.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 예? 아파트먼트 해가지고. 그럼 어느 쪽은 이제 5층짜리를 짓고, 어느 쪽은 또 4층짜리를 짓고, 또 어떤 쪽은 어떻게? 단독주택만 또 어떻게? 지은 건물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된 거예요.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시멘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멘트 블록 쪽으로 했죠. 우리 연탄 구멍 3개 나 있는 거. 3구멍 나 있는 게 시멘트 블록이에요. 그 시멘트 블록 같은 경우는 내구 수명이 4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간 게 뭐? 시멘트 벽돌 쪽. 또 내구 수명이 45년. 안 되겠다. 철근 콘크리트를 해야 되겠다. 저 철근 콘크리트 내구 수명 얼마야? 50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이거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 1972년도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국토종합계획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1972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개발제한구역을 또 지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40년이 달해가지고 경제적 그 물리 연수 내지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달할 때는 당연히 뭐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고요. 안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20년 이상만 되면 이제 노후화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처럼 탄탄하게 짓질 않았으니까 건축공법상으로.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단독주택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어떻게 또 아파트로 바뀌래. 또 아파트가 어떻게 이제 5층짜리 지었으니까 좀 더 높게 좀 지어보자 해가지고 또 어떻게 12층, 14층까지 또 지어지잖아요. 또 이것 또한 어떻게 예? 이것 또한 또다시 어떻게 노후 불량화가 또 됐네. 그러면 건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도시들은 항상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2030년부터는 내구력이 굉장히 강한 건축 소재를 쓸 겁니다. 예? 40년보다 훨씬 내구력이 강한. 그래서 주거의 트렌드가 이제부터 바뀌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험 들면 부모를 복양하는 세대와 동시에 자녀에게 버림받는 최초 시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듯이 3차 산업의 마지막 아파트먼트를 어떻게 구경을 하는 세대인가 동시에 4차 산업의 소재 재료를 가지고 짓는 첫 번째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네. 예, 그런 이제 주거 트렌드가 바뀌면서 4차 산업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아파트가 옛날에는 주거용이지만 이제는 로봇의 기술과 주거의 문화가 같이 결합이 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부유 도시도 만들어지고 해저 도시도 만들어질 것이다. 제가 지금 논문을 또 하나 이제 쓰고 있는 게 해저 도시하고 해상 도시 두 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해저 도시는 이제 인천,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부유 도시는 부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하에서도 바다 밑에서도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유 도시에서도 사람이 사는 이제 이러한 주거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 나갈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요 상황만 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건물을 이제 헐고 다시 그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제도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거 트렌드는 이제 계속 바뀌기 시작할 거고,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다 말입니다. 근데 강북은 안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국공유지, 국가의 소유주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소유주 위에 그냥 나무 박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았죠. 예? 그래서 북공유지 위에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만 점유권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점유권자에게도 뭔가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에게도 뭔가를 줘야 된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본론에 나눈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나올 건데, 이 지상권자를 바로 요 지상권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점유자들을.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한번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정비 사업에 인근 지역이 왜 돈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해제 지역이라 하면 직권 해제를 이야기한다. 일몰제. 일몰제가 되면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해? 집이 모자라는 서울은 다시 신청을 해줘. 다시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임용재 우리 소장님을 갑자기 뺨을 한 대 탁 때렸다.
그래서 우리도 입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일몰됐어. 근데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강의가 안 돼요. 없다고 해야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의 기분상. 자, 그래서 재개발이 굉장히 서로가 싸움을 하면서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싸움을 하면서 안 된 현장이 계속 십몇 년 지나도 하나도 안 되다가 해제가 되었는데 이걸 해제가 되었다 해서 다시 또 시작하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새로운 방향이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전체적인 이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이론에 충실해 들어가자. 왜? 이 스토리를 알아야 재개발 재건축을 안다고 하지. 근데 재개발 재건축 그 알맹이 핵만 알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재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우리가 또 새마을운동도 있었죠. 그리고 같이 겸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태동이 이제 70년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는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농담도 안 했고, 너무 딱딱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이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 산소도 좀 쐬면서, 예? 혹시 제가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있었나요? 예?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지능지수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지능지수를 의심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기능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표준말만 써야 저 사람이 사람으로 둔갑이 될까요? 네,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표준말을 써야 저 사람은 뭐 고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 과감하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시다.